여기가 좀 인터넷에 좀 유명했죠. 부형이 떨어진다는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댓글이 달렸죠. 여태까지 수도권 인근 쪽으로 좀 많이 갔는데, 수도권 인근에는 어떤 분들이 많았죠? 예를 들어 청라라든가 송도, 검단, 송도는 좀 멀지만 김포 이런 곳들을 다녀왔을 때 보통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밀려난 사람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풍선효과라고 가격을 띄워서 힘든 지역들을 이야기를 했다면요, 오늘은요 서울에서 좀 많이 떨어진 지역이에요. 이제 풍선효과로 집값이 계속 오른다 라는 말에 속아서 그러면은 전세를 끼고서라도 사야지 언젠가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비자발적 투기 수요, 어쨌든 투기 수요죠. 혹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아니면 내가 이걸로 한탕 크게 쳐보겠다 라고 생각해서 무리하게 영끌 투기까지 들어간 그런 지역들이 여러 군데가 있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곳 한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실 지역도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투기가 많이 들어간 수도권 외곽 지역들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호재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오늘 가본 곳은요, 시흥에 있는 105 신도시를 가봤습니다. 시흥의 위치는 어때요? 자, 보시면 여기 서울이 있고 광명을 지나서 시흥이 나오죠. 그래서 광명 시흥지구가 광명이랑 시흥 붙여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더 외곽 쪽, 더 바깥쪽으로 나가면 어디가 나오느냐? 바로 105 신도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105 신도시죠.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엄청 멀어요. 여기가 서울대 들어온다고 인기가 많았었죠. 서울대 들어온다고 홍보 엄청 많이 하면서. 그런데 사실상 위치는 굉장히 멀다. 서울대 추진도 잘 확실하게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랬을 때 이런 지역에 나중에 서울이나 혹은 서울 인근에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일단 사놓자, 여기서 돈 좀 벌어서 사자,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해주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그에 따라서 무리하게 매입을 하신 분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곳의 대표주자 중 하나라서 아주 대표적인 사례도 있어서 여기를 들고 왔다. 오이도는 105이 아닙니다. 보셨을 때 105 신도시, 즉 105의 뜻은요, 배우는 곳.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느냐? 여기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가 들어온다, 이거 때문이었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됐다. 인구는 5만 6천여 명, 그리고 2만 1,000호. 그런데 더 많은 세대와 더 많은 인구가 들어왔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넓진 않아요. 핵심적으로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지만 사실 요 밑에는 서울대로 거의 막힌 상황이고, 이쪽엔 사실 아울렛밖에 없죠. 주차장 엄청 넓게 있던데 그 정도이고, 핵심은 이쪽에 많이 모여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은 철도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번에 청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7호선이 들어오기 전에 청라국제도시역밖에 없죠. 그런 것처럼 105에 어디 여기 있냐? 없어요. 그나마 가까운 데가 오이도역. 멀건 역은 엄청 멀죠? 달월역은 어때요? 먼 건 둘째치고 여기까지 가는 교통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 가서 버스를 타든, 자차가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가는 거죠. 만약 진짜 실거주로 여기까지 오셨다라고 한다면 자차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한데, 비싸서 여기까지 왔는데 차량까지 마련할 수 있겠느냐. 차부터 마련하지 말고 집부터 사라고 많은 상승론자 유튜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내부에 철도가 하나도 없어요. 버스터미널 이용해서 가는 수밖에 없죠. 그 부분은 이따가 지나가면서 찍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핵심은 어디예요? 여기 아버니 프랑 상권. 읽는 발음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요 상권을 중심으로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중심 아파트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기를 한번 직접 다녀왔습니다. 자, 105 신도시의 중심 상권인 에비뉴 프랑 광장에 나왔습니다. 저쪽에 있는 건물이 이제 에비뉴 프랑이고, 이쪽을 중심으로 상권이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저쪽에 이제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요 가까운데 지금 오피스텔들도 보이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쪽에 이제 상권을 크게 만들었고요. 저쪽에는 이제 롯데마트나 저기 메가박스, CGV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상권을 중심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이 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상권이 너무 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권 통해가지고 저쪽에 이제 생명공원까지 연결하는 길까지 만들고 거리까지 만들고 상권을 굉장히 크게 만들었는데요,
아까 제가 서 있던 쪽은 상권이 막 유동인구도 있고 좀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반대편으로 저쪽에 오피스텔 있는 쪽을 보시면은 저쪽이 지금 상권이 다 없어요. 공실이 대부분이고, 저기까지 사람들이 가질 않아요. 뭐 오늘 좀 날씨가 추워서 멀리 걷기 힘들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저쪽에서 솔직히 저기까지 가기 좀 멀기도 하고, 사실 핵심은 저쪽에 이제 서울대 캠퍼스가 들어오는 건데, 서울대 캠퍼스가 들어올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학생들의 반대가 너무 심하고, 저 같아도 제가 서울대 신림에서 다니고 있는데 거기까지 오라고 한다, 보안학부에서 다니고 있는데 여기까지 오라고 한다 그러면은 안 오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오피스텔은 잔뜩 지어놨고, 그러니까 저 밑에 상가들이 다 공실이에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요 안쪽 말고 저 바깥쪽에도 공실이 굉장히 많고, 쭉 돌아보면은 뭐 분양, 임대 막 이런 것들 엄청 많이 붙어 있고요. 저 오피스텔도 공실이 꽤나 있을 거다, 서울대가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요, 상권이 이쪽만 어느 정도 발달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유동인구도 이쪽이 좀 많고, 저쪽에 또 뭐 점심시간인데 테이블 보시면은 이제 빈 테이블도 많은데 이쪽은 좀 많이 차 있고, 그래서요, 상권은 거의 이쪽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제 오피스텔 방향으로 쭉 지나서 저기 이제 서울대 캠퍼스 쪽으로 가고 있어요. 셀카봉은 처음이라 이게 좀 이상하게 찍힌다, 잘 못 찍힌다, 이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보시면은 뭐 뒤에 그 촬영하면서 오실 건데, 요 양쪽에 지금 공실이 엄청나게 많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점심시간인데도 식당이 문을 닫았어요. 안 연다는 거죠, 장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여기까지 상권이 번질 수가 없어요. 사실 요 오피스텔 믿고 상권이 들어와야 되는데 저쪽에서 여기까지 오기는 너무 머니까. 그런데 그러기에는 상가는 너무 많고, 그리고 오피스텔도 공실이 꽤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제가 들어가서 확인은 안 되겠지만, 저쪽에 이제 뭐 서울대 캠퍼스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뭐 지나다니면서 쭉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어때요? 이쪽에 아파트들이 있는데, 요 밑에는 이제 서울대 캠퍼스 들어오고 뭐 병원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없어요. 여기까지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겠냐? 그러니까 다 이쪽에만 있는 거예요. 롯데마트, 메가박스, CGV 이쪽까지만 가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공실이 날 수밖에 없죠. 들어온 지가 언젠데. 백곳은 이미 아파트도 다 들어왔잖아요.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것들 좀 남았는데 너무 많이 지은 거죠. 그리고 신도시는 상가 가격이 비싸다. 상가 가격이 비싸면 임대료도 비싸다. 임대료가 비싸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은 신도시까지 왜 왔어요? 비싸니까 여기까지 왔죠. 자족시설 저쪽에서 굳이 일해야 돼서 오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그렇다는 것은 사실 소비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소리예요. 특히 지금처럼 집값에 거품이 엄청나게 낀 상황에서 매매가든 전세가든. 그러니까 당연히 일부만 활성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이다. 여기 상권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쪽에 이렇게 아파트들 들어오고요. 여기를 중심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 먼저 입주한 요 아파트, 여기가 이제 바다뷰 나오고 학교 여기 초중고 모여 있고 상권 있고, 그러니까 대장주로 엄청나게 뛰었죠. 저런 대장주 아파트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대장주니까 정말 살기 좋다, 그래서 난 꼭 저기에 살아야 되겠다 라고 실거주로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런 대장주 아파트들이 제일 비싸겠구나. 특히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상승론자라는 작자들이 지역에서 핵심되는 아파트들은 가격 안 떨어지니까 저런 것들 사라, 저런 것들 투자해라. 그래서 요 핵심되는 요 아파트, 여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옷 신도시의 대장주인 시흥 백옷 SK뷰 앞에 왔습니다. 여기가 좀 인터넷에 좀 유명했죠. 부장이 떨어진다는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댓글이 달렸죠. 서울 경기에 내가 10억 가까이 돈을 주고서 그 중에서 전세 5억, 뭐 대출 4억, 와이프 대출 1억, 뭐 이런 식으로 껴서 월이자 400씩 나가는데 이제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라고 말했던 그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아파트가 바로 이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구평 기준으로 가격이 9억 9,500에서 고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뭐 당시에는 뭐 7억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재는 실거래가 6억 5천까지 찍혔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 역시도 지금 뭐 어떤 호실들은 저기 뭐 2억대 중반까지도 나오고, 최근에는 한 3억대 중반 정도로 전세 가격도 많이 떨어졌다. 그 단지고요. 보시면은 저쪽에 이제 생명공원이 있어서 공원 이용하기가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단지 내 상가들에도 학원이나 많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이제 100곳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어서 학군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다가 저 뒤에 이제 바다뷰까지 보이면서 공원 가깝고 저기 학군 가깝고 바다뷰 보이고 상권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다 라고 하면서 여기를 대장주로 많이 띄웠는데,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 막 영끌해서 돈을 벌겠다라고 들어왔다가 지금 크게 당하고 계신 중이고요. 앞으로도 지금 상황에서 더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럴 만한 호재도 없고요. 반대로 이제 가격이 떨어질 만한 요소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실거주를 고려하셨을 때 충분히 가격이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된다.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런 상황입니다. 댓글 달린 게 있었는데 이런 기사가 떴었죠. 기사까지 떴던 댓글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댓글이 있었죠. 여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파트이다. 그래서 인터넷상으로도 이야기가 많아요. 이건 뭐 저희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요 단지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달렸던 단지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당시에 뭐 실거래 7억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뒤에 또 6억 5천 이렇게까지 떨어졌고요. 지금 막 6억 3천 매물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뭐 2억 이런 경우도 가격이 2억 정도 빠졌고, 전세 가격도요 4억대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지금 전세 가격이 고점 대비 2억 1천 빠지면서 반토막이 나면서 2억 중반 정도로 떨어졌다. 9억 9천5백에서 6억 5천까지 떨어졌고, 호가는 6억 3천까지 나온다. 전세가도요 지금은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몇 달 전만 하더라도요 2억대 중반 거래도 나왔어요. 그게 이제 갱신 매물일지 아니면 뭐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그런 거래도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다. 다른 단지들도 보면요, 지금 전세가율 아직도 60% 꽤나 많고, 지금 가격도 10억 찍었다가 5억 3천까지 빠졌죠. 그 다음에 여기도 6억 7천에서 4억까지 빠졌다. 전세금도 2억 정도 빠지고 있다. 근데 문제는요,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전세가가 빠지는 거 금리 반영 다 안 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멈추더라도 더 빠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거죠. 요 인근 아파트들 이렇게 돌면서 아까 그 상권도 한번 차량으로 쭉 돌아봤는데요, 그 상권 바깥쪽에 공실이 좀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고, 또 한 가지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철도 교통이 없으니까 버스를 이용하셔야 된다. 그런 것들은 이제 차로 타고 돌면서 좀 넓으니까 일부만 조금 보시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도 보시면 쭉 이렇게 뭐 저기 공실들 엄청 많은 거 보이고요. 뭐 아닌 데도 있어요. 차 있는 데도 있는데 중간중간 이제 공실이 계속 난다는 거. 그리고 뭐 몇몇 군데는 이렇게 간판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임대 문의가 붙어 있고, 그렇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들어왔다가 자영업 자체가 힘들어서 수익이 안 나고 매출이 안 나니까 나가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있는 쪽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쪽에도 이렇게 공실이 보이죠. 쭉 보이죠 지금.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많이 나온다. 저 안쪽 상권은 어느 정도 형성이 잘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바깥쪽으로는 잘 돌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 아까 말씀드린 롯데마트나 뭐 CGV 뭐 메가박스 그쪽에서 조금 멀어지면은 이렇게 좀 장사가 좀 잘 안 돼서 입점도 잘 안 되고 뭐 들어왔다가 나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보이고 있죠. 이제 105 신도시 자체가 엄청나게 크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닌데 여기에 이제 상권이 싹 다 몰려 있고 너무 많아요. 좀 과잉된 것이 보인다. 나중에 여기가 가격 떨어지면서 이제 사람들 소비가 돈다고 치더라도 저기까지 다 메꿔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요 앞에 있는 게 이제 광역버스 정류장인데, 이제 105 신도시에는 그 교통이 없어요. 철도 교통이.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용해서 광역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셔야 된다. 서울 출퇴근을 하신다든가 할 때. 그러니까 사실 뭐 철도 교통이 편하긴 하죠. 차도 안 막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설이 들어오기가 많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도 좀 잘 참고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저 앞에 롯데마트 보이죠. 그래서 이쪽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저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영화관들도 나온다.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저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가본 곳이 제가 아까 보셨던 여기가 이제 105세 중심 공원인 생명공원이죠. 호수공원 대신에 여기는 생명공원이다. 근데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기 가는 날 엄청 춥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바람 소리가 많이 들어가서 좀 안 들리실 수 있으니까 좀 자막을 중심으로 좀 봐주세요. 자, 이번에는 대구 생명공원 제일 위로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보시면 이렇게 조망이 잘 보이는데, 저 뒤에 이제 보이는 곳이 이제 서울 들어오는 부지고요. 아직은 굉장히 조성이 안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보시면요. 저쪽에 이제 아까 보셨던 중림 상권들이 있고요. 그 중림 상권들을 지나서 이렇게 아파트들이 쭉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구 신도시가 조금 한눈에 들어오는 위치고, 그래서 좀 산책도 하시기 좋은데,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요. 지금 뭐 저기 풀들 휘날리는 거 보면은 바람이 너무 많이 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사람이 없다. 뭐 앞으로 나중에 좀 날 풀린 다음에 한번 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에 이렇게 바다 조망이 굉장히 잘 나와서 이런 곳이 굉장히 좋다. 산책하기는 굉장히 좋은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크게 한번 대구 신도시를 보면은 이렇게 도시가 형성되는 그런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건 오늘 좀 어둡다는 거 이거 하나 더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농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는데 이 정도 규모의 도시에서 이 정도 가격이 나올 수가 있느냐. 서울에서부터 거리가 이 정도인데 어느 정도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이고 합리적이겠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저 때는 마이크에 솜도 끼우고 바람 최대한 안 들어가게 차단해도 소리가 저렇게밖에 안 나와서 이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뭐 여기 바다뷰가 너무 좋아요. 나는 노후에 은퇴해서 바다뷰를 보기 위해 가겠습니다. 혹은 여기 이제 시흥 캠퍼스는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몰라요. 지금 반대가 굉장히 심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들입니다. 굉장히 주목이 되겠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막 들어오느냐, 이런 거는 확실히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대학 병원이나 뭐 연구소나 이런 정도는 좀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 외적으로 확신을 하기는 힘들다. 그런데 서울대 들어온다고 해놓고서 가격을 엄청 찌웠죠. 근데 서울도 생각해보세요. 서울대 있다고 가격이 올라가요? 관악구 금광구 중에 하나죠. 노도광보다 더 가격 안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는 막 서울대 들어온다고 가격을 저렇게 띄우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뭐 100옷이 따로 나오진 않지만 시흥도 가격 하락폭이 굉장히 큰 편이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전세가 하락폭은 오히려 지금 막 11월부터 거의 뭐 주 1% 이상씩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전세가 붕괴가 얼마나 가속화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급격히 떨어지는 게 보이죠. 매매 거래량 역시 지금 뭐 시흥 아파트 전체 매매 거래량도 여기 풍선 효과로 올라갔던 데니까 대통령 바뀌었다 해서 뛰었지만 다시 빠지고 있는 중이고, 지금 105 신도시만 보더라도 굉장히 침체된 것이 눈에 보인다. 그래서 매물 잠깐 뭐 문제가 있었나 봐요. 매물 전체적으로 좀 빠졌다가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이제 매물은 좀 빠지고 있는 중이죠. 여기 외곽 지역 같은 데가 지금 막 규제 완화됐으니까 수요가 붙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핵심은요, 실수요는 못 사고 투기 수요는 안 사요. 투기 수요는 전세가가 빠지는데 왜 들어와요? 매매가도 빠지고 전세가도 빠지는데. 그래서 조금 빠지는 거지만 지금 매물 빠지는 것보다 수요가 바닥이라서 거래가 안 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시면 어때요? 막 누가 지금이라도 풍선효과 들어가는 데라도 빨리 잡으라고 해서 내가 살지는 않겠지만 저기 가가지고 갭투기해서 돈 벌어서 누군가 전세에 살 테니까 그런 식으로 돈 벌어야지 했다가 5억 빚주고 들어갔는데 지금 보시면 가격은 6억대고 전세가도 2억대로 떨어진다. 3억대로 2, 3억대로 떨어진다. 이런 것들 보시면요, 굉장히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미쳐 있었냐,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보실 수 있는 도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울 외곽 쪽, 아까 뭐 요청하신 안성이라든가 화성, 평택 뭐 이런 데까지 다 그런 식으로 들어갔던 것들 어떤 식으로 무너질 것이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실 수 있다. 그래서 늘 보실 때도 우리 지역과 공통되는 부분, 그 다음에 혹시 뭐 차이가 나더라도 어느 정도의 특성적인 차이인지, 이런 것들을 다른 지역도 보시면서 여기가 먼저 우리 지역보다 나타나고 있구나, 우리 지역이 이렇게 나타나고 나서 여기가 따라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